청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학생들이 많고요. 또 이 지역에서 첫 시작을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 정책이나 지원은 적은 게 현실이고요. 청년들의 요구는 말씀처럼 일자리 문제, 아까 일자리는 또 창업과 관련돼서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청년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청년을 위한 복지, 다양한 측면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과거에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청년수당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지원을 해준 경험도 있었는데요. 실제 청년들이 자기 맞춤으로 필요한 고인들의 소통과 동대문구에 실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하고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든 어떤 청년위원회든 이러한 거버넌스에서 고인들이 필요한 우선순위의 정책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정책으로서 완성도도 있고 현실성도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동대문구의 1인 가구가 40%를 상회한다고 하면 인구 구성상 20대의 비중이 높은 거, 그리고 60대 이상의 노령 인구가 많은 것과 맥락이 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년과 노년, 장년층이 많은 1인 가구 비중을 고려했을 때 두 세대에 대한 고민을 우선적으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인 가구에 맞는 생활의 인프라, 1인 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주거라든지 소비에 있어서의 지원책이 무엇일까? 사실 20대는 청년 정책과 좀 맞닿은 측면에서 주거, 최근에 공유주택처럼 청년들이 커뮤니티도 만들고 토론도 하고 지역사회의 이해도 높여가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자족감을 키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년, 노년층은 독거노인 비중이 많다는 건데 그건 실제 우리 구에서 사실 보듬누리라든지 희망복지위원회 같은 나름 체계화되어 있는 지원 체계가 좀 있는데 그 속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더 내지는 우리의 자원들을 더 많이 투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분들의 건강이나 안전 문제에 있어서 더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맞춤형 정책이 무엇인지를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전임 시장 시절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주민자치를 강화 확대해 왔었습니다. 시범사업도 있었고 마을자치센터를 통해서 실제 많은 활동들을 기획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삭감된 정말 유감이고 아쉽게 생각하고요. 저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참여와 자치 협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점을 정장이 해야 되지만 실제 현장은 지금은 동단위 또는 좀 더 작다라면은 마을 단위, 커뮤니티 단위로 참여와 스스로 자치를 만들어가는 게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필요한 예산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구는 그것을 지원하고 집행해드리는 그런 게 오히려 지방자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치 단위는 작을수록 좋다. 자치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은 주민들의 참여이고 또한 관과 민의 사이는 정말 분리될 수 없을 만큼 하나로 협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방자치가 한 30% 정도밖에는 예산이나 재정 자립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워낙에 조건들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와서 집행해왔던 측면들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예산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복원 이상의 활성화를 반드시 해야지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리더로서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지금은 주민자치회라는 그릇을 통해서 하지만 다양한 공모를 좀 했으면 좋겠고 여러 분야의 커뮤니티나 작은 모임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구정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대문구에는 대기업은 기본이고 중견기업이나 큰 기업이 없어요. 실제 그 골목경제는 좀 담당하시는 분들이 공제, 의류, 하청을 하고 있는 분들, 아주 소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골목경제 활성화는 물론 이제 지역화폐나 이런 것도 연계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어려움들을 자금 측면, 제도 측면, 행정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원스톱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중기청, 소상공인진흥재단 이런 찾아가서 하기가 너무 벅차거든요. 지금은 그런 센터를 좀 한번 구상해서 작은 단계지만 실시간 원스톱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회적 경제도 우리 동대문구에 큰 기업이 없으면서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또 새로운 분야, 또 외국은 이제 그런 분야에서 공공 서비스도 담당하면서도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일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사회적 경제와 골목 경제를 같이 활성화시키는 그런 게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 그걸 전체적으로 담당해야 되는 엄마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보다 많은 기회도 있고 엄마들에게 육아 부담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구청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이제 구립 어린이집 50% 이상 확대하는 부분하고 또 이제 아이 키움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 능력만이 아니고 단순한 케어만이 아니고 아이들의 어떤 그 창조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고요. 방과 후 교실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저학년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좀 지원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경력 단절되는 과정에서 있는 여성들이 조금 더 육아로 자유로운 게 또한 측면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우리 동네 보육반장처럼 보육을 전체적으로 좀 연결해주고 케어해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아이들의 돌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도 사실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한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꼭 필요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또 다른 일자리 그리고 또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평생학습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원들도 끌어안아야 될 것 같고 또 필요한 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효능감 있는 교육을 받아야지만 추후에 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아마 경희대학교의 후마니타스 같은 인문학과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일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다른 지역에서 50플러스라는 기관이 있어서 크고 작은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들도 있고 서울시립대학교 다산학교처럼 그런 인문학적인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민사회하고 대학교가 같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요를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기관을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이거야말로 협치를 해서 민간과 대학과 구청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발전 과정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부분은 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이고, 우리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를 꿈꾸면서 이 교육의 다양성,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혁신교육 지구 사업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다양한 지역에 추진했던 그 사업들이 그 인프라와 행정 중심으로만 진행이 되고, 그에 맞는 컨텐츠와 실질적인 교육을 받는 입장에 있어서의 아이들의 입장이 조금 더 덜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들이 좀 들고요. 교육의 방향, 그다음에 교육의 다양성, 그리고 그 수요자에 맞는 교육,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기존의 정규교육과 대안교육, 이 두 가지 틀이 아닌 정말 정규교육 과정에서도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혁신교육, 이런 방향성을 잘 세워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큰 아젠다를 가지고 추진할 때 정보도 적극적으로 좀 주시고, 또 이 소통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관학, 특히 이 학에 있어서의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역할들도 그런 아젠다 설정 못지않게 정말 현장에서 요구하는 학부모 아이들의 그런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 정말 거버넌스답게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어야지 정말 의도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청년주택을 짓는 과정, 공유주택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했을 때 융자가 더 많아지고, 그런 공간들을 스스로 이제 준비해 나간 계기점이 됐는데, 실제 지금 이제 아파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아파트 커뮤니티라는 공간은 되게 이제 분여회나 입주자 대표 중심의 공간이 돼버리고 좀 더 다양성을 담기가 좀 어렵거든요. 단독주택지가 또 있는 곳에는 또 그런 앵커 기능을 할 수 있는 집들을 좀 사서 그걸 만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좀 필요한데, 구청에서의 그런 재원으로 그런 걸 임대하거나 아니면 매입하는 이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기부 체납이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 실거주자도 필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그 안에 있었으면, 그리고 그걸 좀 더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가 대전환, 천지개벽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성장과 발전 못지않게 문화와 품격, 공존이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참여와 자치, 분권, 협력, 이러한 노력들이 주민들과 우리 구청이 함께 했을 때 우리 지역이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를 위해서 정말 소통하고 함께 열어가고 함께 준비해가는 그런 동대문구를 열어가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